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앱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앱코는 다양한 브랜딩을 통해서 게이밍, 소형 가전, 그리고 음향기기랑 스마트 스쿨 사업 쪽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월 4주차 공모 일정 4개 종목 다 겹쳐 있는 거 다들 이제 아실 거고요. 전 종목 비교 영상은 제가 오늘 이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24일 날 오후 2시쯤에 최종적으로 결론해서 청약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또 개인 경쟁률에 맞춰가지고 안 좋았던 종목이 좋은 흐름이 또 예상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TNL이 그랬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청약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앱코 공모 정보로는 수요 예측 결과 발표난 유일한 종목이죠. 제가 영상 올리는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24,3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21,400원에서 24,300원 공모가 밴드였는데 가장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공모 금액은 609억으로 조금 적지 않은 금액이 공모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개인 청약 한도는 요거네요. 죄송합니다. 25만 주고 환매 청구권 및 초과 배정 옵션은 현재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 한도 기준으로 맥시멈 만약에 청약을 하려고 하면은 한 3억을 조금 넘기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밴드 선정으로는 이제 그 에이텍 유사업체로 에이텍, 신일전자, 파세코, 위닉스, 로지텍 아무래도 게이밍 관련된 부품하고 우리 생활가전 같은 소형 가전들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의 업체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매출의 평균 업체들의 평균 PR을 보시면은 21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PR이 그 전에 제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Q에서 4Q 그리고 2020년도 1Q에서 2Q 요 PR을 내 가지고 더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는 값이 평균 PR이었는데 앱코는 또 이상하게 2019년도 3분기에서 올해 전반기까지 4분기를 전체 PR을 냈고요. 그리고 2020년도 1, 2분기 PR을 낸 다음에 이거를 더해가지고 나눈 2로 나눈 값을 평균 PR로 냈습니다. 이게 똑같이 PR 기준으로 공모가 밴드를 선정을 하지만 그 기준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약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렇게 약간 입맛대로 바뀌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뭐 아무튼 기준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 배수 PR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최근 12개월하고 2020년도 반기에 평균을 낸 18.33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적용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5,912원으로 잡았는데 이 PR을 그대로 곱해서 전체 주식수로 나눈 28,741원이 주당 평가 가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15%에서 2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한 공모가 밴드가 선정이 되었고 그 중에 최상단인 24,3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앱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주관사가 인수해야 되는 주식수 그리고 발행하는 신주 그리고 수수료 떼고 나면은 약 477억 정도가 순수입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주 매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공모자금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앱코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 기지라든지 물류센터 같은 거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는 이제 뭐 게이밍 뭐 부품,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소형 가전 같은 것들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 학교, 스마트 스쿨 사업 쪽에도 이제 뭐 특허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선점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연구 개발비 그리고 아마존하고 향후에 뭐 중국의 티몰까지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해외 사업 투자, 여기 뭐 해외 물류 창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신사업, 생활가전이나 음량기기 신제품 개발 마케팅 쪽에 이제 그 자금들을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얘기 드렸듯이 다양한 브랜딩으로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라고 했죠. 그런 브랜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마케팅에도 돈을 쓰고 또 여러 기타 자금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 봤던 기타 자금은 그런 브랜딩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는 처음에 이제 PC 주변 기기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파워 서플라이, 뭐 CPU 쿨러, 뭐 블루투스, PC 케이스 같은 것들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게임 사업이 커지면서 이제 게임 사업으로 영역 확대를 해 나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형 가전 쪽도 시장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게이밍하고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소형 가전 및 음향기기 쪽에도 사업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스쿨 이제 한국 뉴딜 정책으로 이제 점점 확장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관리 비슷한 거기 약간 특허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스마트 스쿨의 일부 사업을 거의 독점하듯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온 앱코 같은 경우 현재 국내 게이밍 기업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3개년 평균적으로 41%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매출이 크게 성장했는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331% 성장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뉴라이프 아까 얘기했던 소형 가전 쪽으로 해서 이제 점점 영업이익률이 26% 그러니까 영업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스마트 스쿨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범 사업 1차에서 5차까지 전부 다 앱코가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출과 동시에 지금 약간 성공의 길을 가지고 있고 뭐 소형 가전이나 우리 컴퓨터 부품 같은 것들 디자인 뭐 감성 특히 소비자 연령이 일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소형 가전 시장이 게이밍보다 시장이 조금 더 크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쪽에 진출했을 때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게이밍 사업이랑 다르게 소형 가전은 또 경쟁자가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코의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으로는 고객 니즈를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이제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고 설계한 다음에 제품 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PC방 사례를 이제 강조를 하던데 최근에 2013년도부터 해서 기계식 키보드가 많이 보급화가 되었고 PC방에 이제 깔리기 시작을 했는데 기계식 키보드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물이나 음료 같은 게 들어가면은 고장이 잘 나요. 보통 막 15만 원 그 이상 또 하는 키보드들인데 고장 나면은 PC방 점주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앱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가도 크게 수명에 문제가 없는 앱코 광축 키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렴하게 국내 PC방에 홍보를 했고 그래서 국내 PC방에 깔려있는 기계식 키보드의 90% 이상이 앱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수요가 없던 무선 욕실 청소기 같은 걸 어떤 제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발해가지고 현재 그 시장도 이제 고객 니즈에 맞춰가지고 확장을 했는 상태고 현재 앱코가 브랜딩했는 제품들은 AS가 발생하면 국내 최초로 3일 안에 대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AS도 사실 오래 걸리면 소비자들이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앱코는 여러 가지 주력 상품이 있는데 그 제품들을 전부 다 개별로 브랜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게이밍 쪽에는 뭐 해커라고 해서 하는데 저도 과거에 게임 방송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게임 장비 같은 경우에 약간 덕후 기질이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요즘에 게임도 안 하면서 그래픽카드 RTX 3080을 굳이 사가지고 지금 꼽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번 이쪽에 맞들리면 조금 덕후가 되는데 제가 사실 이 브랜드는 써보지 않았어요. 저도 약간 로지텍 쪽으로 많이 쓰는 편이라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앱코가 이 해커라는 브랜드로 로지텍의 시장을 점점 뺏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어필을 했었고 그 외 다양한 PC 주변 기기 및 게이밍 기어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출하기 시작한 소형 가전 및 음향 기기 쪽에도 현재 다양한 제품을 이런 브랜드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제가 어떤 메이커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쿨은 이제 패드뱅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스마트 스쿨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동기화를 시켜주는 뭐 그런 장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앱코가 독점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이사인 아까 오광근 대표이사님이 2012년도에 취임을 했고 PC 주변 기기 엔코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엔코어로 이제 브랜딩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게이밍 기어로 이렇게 네 가지 브랜딩을 또 하고 스마트 스쿨, 나중에 뉴라이프 가전 쪽으로도 매출을 발생을 할 예정이랍니다. 현재 2019년도에 총 매출이 843억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1000억 이상으로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고객의 불편한 점을 해결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방수 키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PC방에 공급을 했고 뭐 알사로 어디죠 알사가? 그리고 C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아무튼 그 앱코 제품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알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방수가 없고 그리고 C사는 생활 방수가 되고 앱코 제품은 완전 방수가 된답니다. IP68 등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제품들도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를 해서 현재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가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게임을 해봤던 입장으로서는 정말 손에 착착 감기고 원하는데 착착착착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지는 제가 안 써봐서 딱 평가를 못 해드리겠네요. 그리고 우리 PC 부품하고 요거는 현재 뭐 IP를 활용한 제품들을 이제 검은 사막을 지금 개발한 펄어비스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개발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마케팅을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그 e스포츠라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스타트를 끊었던 시장이었고요. 그 시장이 현재 글로벌화 돼가지고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손에 안 맞는 장비는 정말 예민한 선수들은 잘 못 써요. 단적인 예로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장비 간의 거리까지 세팅하는 스타크래프트의 프로 게이머 선수가 있었죠. 그 세팅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예민한 선수들은 장비의 위치와 장비의 감도 같은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롤 프로 게이머라고 하는데 제가 롤은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본인에게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면 실력도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꾸준한 연구 개발이 돼서 정말 유명 프로 게이머들 손에 착착 맞는 그런 부품들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노출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로지텍을
넘는 그런 이제 시장을 잡아올 수 있을 거라고, 이건 약간 꿈이긴 한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e스포츠 가장 강대국이 대한민국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중에 롤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보니까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프로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유리하게 접근하고 제품들을 공급해 주다 보면은 노출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해외에 있는 게임 덕후들, 저 같은 덕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선수가 쓰는 부품이 뭐지? 굉장히 궁금해하게 되고, 결론은 본인 실력이 문제인데 저 장비를 쓰면 조금 내 실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거기에 대한 수요층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비를 좋은 걸 쓰면 조금 나아지는 건 있어요, 확실하게. 예. 근데 그렇다고 아마추어가 프로급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로지텍, 현재 게이밍 기어 사업 쪽으로 해서 앱콘은 로지텍을 조금 잡아가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고, 특히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이 정말 좋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요즘에 뭐 다양한 회사들도 좋은 거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 현재 그래도 압도적으로 로지텍이 높은 상태고, 그 시장을 앱코가 점점 뺏어오는 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시장을 뺏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성장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현재 글로벌 게이밍 시장 전망이고요. 이게 10억 달러잖아요. 그럼 40억 달러면은 거의 한 4조 정도 시장이 되겠네요. 그 중에서 이제 로지텍이 미국 상장 업체입니다. 로지텍도. 그래서 그 시장을 계속 잠식을 해오는 거를 여기 목표라고 아예 대놓고 로지텍을 겨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해외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을 하고 있고, 많이 그쪽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현재 그 아마존 시장에 2021년도부터 출시 진출할 예정이고, 중국 최대 플랫폼인 티몰에도 향후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해외 관련 사업 분야는 당기 순이익이 현재 적자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폭을 많이 줄여서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 0.8%까지 왔는 상태고, 어, 기업 설명했던 대표님은 이제 BEP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다. 현재는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해서 이제 우리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분명히 게이밍 시장,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약간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만 로지텍 시장을 뺏어와도 분명히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걱정하는 거,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을 뭐 털 거 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버리면은 아직까지도 적자폭인데 흑자로 됐는 것처럼 포장이 또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게이밍에 넘어와서 이제 그 뉴라이프 가전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뭐 크게 복잡한 건 없고, 이 소형 가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요런 공기청정기라든지 특히 선풍기 그리고 음향 쪽에 조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게이밍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게이머 입장에서 마우스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뉴라이프 시장도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밍 시장을 이제 국내 넘버원 기업으로 성장해왔던 노하우를 뉴라이프 시장에 적용을 했고,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우고 공략을 했더니 시장 진출과 동시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2019년도 8월 달에 게이밍 시장을 런칭해서 68억 정도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단위를 잘못 알고 있나? 아, 단위 100만 원이네요. 6,800만 원은 그 6,800만 원의 매출을 보였는데 이게 쭉 이제 성장을 하면서 현재 2020년도 6월 달에는 약 38억 정도의 현재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이게 쉽게 봤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출이 맞네요. 월별 매출입니다. 그래서 월별 매출이고 요거를 다 더했을 때 현재 133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 2019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1326%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요때 6개월, 요때 6개월을 계산하면은 뭐 얼추 그 정도 성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1년을 묻게 되면 더 큰 성장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설명하면서 보니까 괜찮네요. 엄청 괜찮네요. 그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과도 현재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공급 중이고 확실하게 성장하는 속도 면에서는 엄청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쿨 관련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단말기에 교육 자료를 업로드를 했을 때 그 교육 자료들을 동기화하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동기화를 하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현재 앱코가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린 뉴딜해가 스마트 스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특허 요 동기화하는 특허는 타 경쟁사가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앱코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하고 현재 2025년대까지 전국에 38만 학급의 요 충전함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약 2025년까지 총 매출이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상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보시면은 한 16.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생각보다 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 제가 뒤에 계산했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 영업이익률 그대로 이 매출을 발생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480억에서 거의 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외에도 향후에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시장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게이밍 기어라 그 뉴라이프 요 스마트 스쿨 제외하고는 주요 수요층이 10대, 20대, 30대로 인터넷 구매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쪽에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마켓 회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뭐 e스포츠 글로벌 시장 전망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이걸 보여드리면서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은 어,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 수혜로 약간 시장이 증가를 했고 소형 가전은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스쿨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성장이 될 건데 사실 현재는 게이밍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감소를 하면서 향후 2022년도에는 약간 균형을 맞춘 그런 매출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기준으로 영업 비율이 이렇거든요. 영업이익 비율이. 근데 총 약 74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해서 이 비율로 나눠보면은 게이밍 기어 쪽에서는 매출이 약 456억, 뉴라이프는 167억, 그리고 스마트 스쿨은 78억, 해외에서는 약 38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매출이 성장하면서 그 비중이 점점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뉴라이프하고 스마트 스쿨 그리고 해외 특히 아마존하고 티몰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쪽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PPT가 안 보이네요. 제가 나오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다른 것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 가전이나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27%, 25%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게이밍보다 시장은 조금 더 크고 몇 배는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시장 쪽에 성장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형 가전 시장은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매출 추이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앞에 여기서 설명해드리려고 했던 게 게이밍 시장 쪽에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매출이 급등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 게임을 좋아하는 덕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자면은 게이밍 장비를 한번 쓴다든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맛받는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못 내려와요. 옛날에는 만 원짜리 마우스 대충 써가지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뭐 이제 뭐 과거에 CRT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LCD 모니터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LCD에서도 진화되는 모니터들도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의자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에프코가 다 하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그쪽에는 한번 손을 대면은 다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비 덕후가 된다라고 이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어가지고 매출이 급증했는 건 맞지만 이 매출이 다시 과거로 돌아오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거를 만드는 경쟁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에프코 입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과거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한번 맛을 봤고 그리고 에프코가 그 시장을 계속 일정 비율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과거로 매출이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거는 경험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출이 꾸준하게 41.2%씩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다시 과거의 퍼센트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은 요 앞에 데이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앱코가 해외 쪽에 마켓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많은 판금비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벌었는 만큼 다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낮아진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나름 해외에서도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품을 한번 써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은 들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마켓이 형성이 되면은 현재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비용은 분명히 나중에 피드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앱코를 보면서 조금 불안한 요소가 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부채 비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기술 같은 이래 크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매출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부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제가 앱코의 그 부채 비율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앱코가 조금 과하게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하면은 이 회사의 엄청나게 큰 성장과 연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부채율은 확 높여놨는데 그 시장에서 성공을 못하면은 나중에 뭐 자본 잠식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부채를 갚아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아주는가가 중장기적으로 이 앱코의 조금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 밑에 뭐 공모가 대비 PR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적정한지 현재로는 조금 판단이 불가할 것 같아요. 어, 굳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분명히 공격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키워나가고는 있지만 거기서 얼마나 성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주주 구성인데 현재 최대 주주 및 임원들의 주주 지분이 36.64% 정도밖에 되지 않고, 뭐 부호 예수 기간은 충분히 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을 나오는 물량이 거의 향후에 나오는 물량의 대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2년까지.
이 물량들이 50% 넘는 물량이 2년 정도는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증으로 유통 가능한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앱코는 추가로 나오는 물량이 크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요거는 이제 세부 내용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임직원들 요 부채 비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를 다 합하면은 여기는 한 19.09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다 더하면 17점 몇 프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 IPO 스탁에 올라온 정보랑 조금 상이한 점이 있고, 원래 이쪽에 그 임원들 그 보호 예수로 묶이는 이 물량 중에 한 2% 정도가 요 기타 주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기타 주주가 지금 19.51이잖아요. 여기는 17.2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원 중에 임원이 됐는지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원래 보호 예수 2년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해. 나는 그냥 기타 주주로 넣어줘. 나는 언제든지 팔 거야. 조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약간 그분은 앱코라는 회사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돈이 필요했나? 그리고 이제 그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자로 이제 임직원들 약 50만 주 가까운 물량이 있고, 이 행사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전에 적었는데, 현재 가격이 최상단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가 금액의 16.4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행사가 가능한 상태고요. 이 물량이 전부 다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체 물량의 한 5%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기간은 다행히 상장일 날 나오지는 않고 가장 빨리 나오는 물량이 2021년도 5월 31일 요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날 그냥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때부터 2025년 사이에 요 물량들이 주가가 쭉 올라가게 된다면 나오는데, 결국은 이 5년이라는 4년이라는 기간을 걸쳐 가지고 나올 물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거 행사해 가지고 바꾸면은 다 배로 돈 버는 건데 안 나올 이유는 없겠죠.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현재 에코 장외가가 산다는 가격이 45,000원, 판다는 가격이 최대 35,000원이고요. 그 기준으로 공모가, 장외가 시총을 내보면 2,354억, 3,391억입니다. 현재 2020년도 잠깐, 요건 내가 착각했나?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바보짓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전반기가 1분기 기준으로 100억인데 제가 2020년도 전체 당기 순이익을 100억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눴는데, 뭐 그냥 나누기 2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2.77 정도,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12.77 정도가 되고, 장외가 기준으로 시총을 PER로 계산하게 되면은 26.955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16점이죠. 죄송합니다. 계속 실수하네요. 16.97, 16.9, 12.97, 16.955 정도의 PER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 수치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PER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기가 100억인데 제가 그냥 2020년도를 100억으로 PER을 계산을 넣었네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 정도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근데 진짜 제가 단점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시총이 이 정도 된다 그랬죠. 상장일날 총 유통 가능한 물량이 417만 7,580주인데 전체 물량이 43.12%입니다. 그래서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전체 총 금액을 계산하면 1,015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세력들이 붙어서 이렇게 막 말아 올리는 종목들을 보면은 조금 상장일날 유통되는 금액이 조금 낮다라는 그런 공통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냥 이 회사가 매출 올리려고 하는 금액이 크다, 그런 회사들은 가끔씩 뭐 약간 커도 들어오는 경우가 보이던데, 사실 현재의 위치에서
약간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장일 날 혹은 상장일 직후 뭐 몇 개월 안에 바로 말아 올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수요 예측은 1140일인데 의무 보유 확약은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정보 대비 높은 기관 경쟁률. 그냥 일반 데이터만 보면은 PER을 제외하고는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기관들은 이 회사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했을 때 약간 위험 요소는 있다. 조금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의무 보유 확약은 크게 넣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무 보유 확약이 낮은 비율은 어, 청약일이 겹치는 것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앱코 청약 유무 및 전략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텐데 게이밍 기어 시장이 뭐 성장이 지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덕후 입장에서 조금 반대고요. 물론 이제 올라갔던 게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과거보다는 점핑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이제 전체 비중이 게이밍의 74.79%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게이밍 쪽이 시장이 잠식되면서 나중에 경영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게이밍 비중은 향후에 낮춰갈 예정이라고 점점 매출 비중을 밸런스 맞춰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진출 부진에 따른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8%, 0.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이제 또이또이는 되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흑자 전환할 일만 남았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 마이너스가 이제 높아졌던 게 이런 판관비가 아니고 판관비네요. 판관비 쪽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2019년도에는 높은 판관비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2018년도하고 2020년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상반기 기준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일부 회계상에 조금 좋게 보이게끔 작업은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 손익분기점까지는 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아마존하고 티몰 같은 거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긋나지 않으면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일 날 최종 결론을 내드릴게요.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좋은 흐름은 솔직히 기대는 안 됩니다. 다만 기관의 경쟁률이 높았고 개인의 관심도 사실 요 4개 종목들을 지금 하는 얘기를 보니까 1순위가 약간 포인트 모바일인 것 같고 저도 그런데 2순위가 앱코냐 아니면은 그 클리노믹스냐 이제 거기서 의견들이 조금 많이 갈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 경쟁률은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차 자금으로 이제 포인트 모바일에 갈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클리노믹스하고 갈라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정한되면 저는 포인트 모바일만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크고 유통 물량이 많아서 상장일 날 조금 세력들이 천억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면서까지 붙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물론 첫날 하락의 패턴이 나온다면 그걸 다 받아놓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받아주면은 어떻게든 올리려고는 하겠죠. 그리고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서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고 아마존과 티몰의 진출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가정 및 음향기기도 현재 국내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바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 스쿨 진출도 3천에서 5천억 달성을 한다고 하면은 약 480억에서 800억 정도. 현재 매출이 2020년도에 이제 천억을 처음 넘기는 걸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출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이 회사의 가치는 확실히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사놓고 묵혀놓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출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살짝
돈 벌고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될 때는 그만큼 빨리 돈이 들어오고 그 부채들을 빨리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거기에 따라 이제 자본 잠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점핑, 퀀텀 성장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기업 설명에서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분명히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 거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에 기대와 위험 요소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은 거기에 조금 기대를 걸고 조금 경쟁률을 높게 잡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청약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망설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 앱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갈수록 자료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영상은 길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전 종목 비교 영상 또 오늘 오후 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에코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정말 긴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